안녕하십니까. 저희 한일 갈등 타파연대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외교부 앞에서 그동안 외교부를 상대로 그리고 법무부를 상대로 저희들이 계속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답변은 매우 불성실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게 비하면 공무원들은 장관을 포함해서 각부 장관을 포함해서 매우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일관성이 없어요. 매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별개로 공무원들과 손발이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 아래 공무원들이 그대로 과거의 반일 정치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손발이 문재인 정권의 손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이대로 간다면 한국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어떤 성과를 가져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첫 번째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징용 판결이 국제법에 반하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상 잘못되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한쪽은 반일 감정에 치우친 판사가 있는가 하면 그 국제법에 반하는 판결을 이었다고 제대로 보고 있는 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과 그리고 하급심 법원에서 판결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근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판결이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목록입니다. 목록. 전략물자에 관해서 반도체에 관한 거예요. 전략물자에 관한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 2019년 일본에서 가기를 통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2018년 대법 판결이 국제법상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위반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분노한 나머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어요. 간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북한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걸로 뭐라 그래요? 종북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정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일본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게 되면 그 전략물자가 북한의 손에 들어가서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해서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는 무기에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물자가 북한의 손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를 다시 회복을 시켜달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야시 일본 외상이 그건 아니다. 이거 징용과 별개의 문제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로 허리우드 액션이죠.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그 동기가 됐던 것이 바로 2018년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게 징용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2018년 대법 판결을 없던 걸로 돌리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한일관계 개선을 얘기해도 일본 정부에서는 윤석열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게 일본 정부 입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제 물러갔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한일 관계 개선합시다 라고 말만 해서는 일본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 돼 있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동맹을 통해서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서 우리는 안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민노총을 비롯해서 한미동맹을 폐기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일 갈등 타파연대에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왜 이 사람들이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하고 징용 위안부 문제를 끊임없이 끄집어내는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민노총 등 이른바 종북 세력들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파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5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청구권 협정을 파기하고 한일 기본조약을 파기해야만이 한일 기본조약에 나와 있는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북한이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한일 기본조약을 없애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노총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전교조의 주도 세력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한미조약 파기하고 한국과 일본 기본조약을 없던 걸로 해서 파탄 가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산에서 광화문에서 국가보호법을 위반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윤석열 정부는 지금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평화롭게 점심시간을 맞이해서 지금 식사를 하러 가시고 있지만 한반도의 운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예요. 그래서 저희 한일 갈등 타파연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날 11시 반에 이렇게 외교부 앞에 찾아와서 한일 관계에 관한 문제를 국민 여러분들한테 널리 알려드리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은 바로 화이트리스트에 복귀를 원한다면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접촉에 관한 국제법을 대한민국 정부가 준수하면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제외시키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조치를 폐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명백한 사실을 오늘은 법무부를 상대로, 법무부 장관이 뭐더라? 이름이? 한동훈입니까? 네, 한동훈. 상당히 요새 맹모 활약을 하죠. 논리적으로는 국회의원들 상대로 각계격파를 일일이 잘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리지만 이러한 법리적인, 국제적인 법리를 저희들이 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한번 두고 보겠어요. 성명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